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수목관리와 관계법령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8회부터 수목관리학이 25문항으로 줄어들면서 3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최신 정보를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내용 요약보다는 어디를 살펴보시는 게 좋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 문제이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드립니다. 일단 산림정책과 크게 관리법령 두 개로 나뉘는데요. 산림정책은 최근 3년간 산림청의 주요 업무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그리고 기타 산림, 병해충 예찰 방대 정책 등 이런 관련 정책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단 오른쪽에 산림청 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업무 계획이 또 아래에 있고, 이 업무 계획 중에 주요 업무 계획, 그럼 이렇게 최근, 저희는 10차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아마 2024년이 올라올 겁니다. 그럼 저희는 2024년, 2023년, 2022년 이렇게 위에 올라온 세 가지를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이 부분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저희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정책 또한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소개가 아니고 정보 공개 메뉴에서 맨 아래 보시면 통합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을 가지고 병해충이라고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저희는 이제 내년 시험이기 때문에 2024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정책 부분에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5회 같은 경우 그 당시 21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순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보호지역별 소나무 재선충병 우선순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은 이 내용 보시면 지금 2023년 같은 경우 이 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시책이라고 따로 아마 있었나 보던데, 지금은 이 안에 보시면 내용이 이 외래 및 돌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이 가이드 부분 마찬가지 소나무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 즉 발급 대상이 아닌 수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6회도 마찬가지 좀 이 산림병해충 시책에 대해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6회에서는. 7회에서는 이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에서의 어떤 설명에 역시 외래 돌발. 이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6회에 나왔었는데 또 7회에서도 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회에서 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기본 방향으로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각 주요 병해충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최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 법령. 사실 법이라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봐야 될까 부분은 기출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산림청 그대로 들어가시면 이 행정정보 메뉴에 법령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법령에 저희가 봐야 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림보호법,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훈령 예규고시입니다. 같은 행정정보, 법령정보가 하위에 있습니다. 역시 병해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훈령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매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농약관리법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9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농약학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 가장 일반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마 산림보호법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그리고 이 병해충 방제 규정이 3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기출을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 때 주로 묻는 게 바로 이 어떤 자격 취소 혹은 좀 이따 나오는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등록 취소 이런 부분도 꼭 살펴봐야죠. 근데 나무사는 이때 2번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무사 관련 나오지 않고 산림보호법에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도 그래도 나오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역시 왜냐하면 산림보호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지침 거의 시행규칙 하위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과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7회 때는 이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7회부터는 이제 과태료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보시고 역시 방제 소나무 재선충병 그 다음에 역시 방제 규정에 어떤 방제 약종의 선정 기준이 아닌 거 그리고 과태료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 때 특이하게 사실 이건 농약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나와 이쪽으로 아마 분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약학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농약학에서 풀 수 있던 문제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법령에 제가 넣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령의 또 과태료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보시고 좀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5회 때는 2문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때는 40문제 나올 때임에도 불구하고 5, 6, 7회 때는 저희가 수목관리학이 40문제 나올 때고 이제부터는 25문제 나올 때입니다. 아마 3문제로 세팅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통점은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자격 취소 정지나 혹은 과태료. 결국은 이 부분들은 다 어떤 벌칙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꾸준히 매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도 역시 매년 한 문제씩은 적어도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2문제 정도.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앞으로 3문제 내외로 출제되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을 공부량에 비해서 과연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어떻게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까지 해서 전체적인 과목을 한 1회씩은 다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해충학이라든지 뭐 병리학, 생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1차만 지금 하고 2차시를 지금 못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까지는 각 챕터별로 수목관리학은 저희가 4가지로 나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한 번씩은 1차로 다 모든 과목들을 크게 5가지 아니면 더 세분화하면은 9개 과목으로 구분했을 때 한 번씩 살펴봤고요.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제 해충학이라든지 그리고 병리학 그리고 생리학 같은 경우 좀 진도가 많이 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요약정 사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기출을 분석하고 이게 연관지어서 하다 보니까 요약 정리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래서 기출과 연관짓다 보니까 조금 저도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최대한 일찍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